프랑스 하면 절대 우리가 빼놓고는 절대 프랑스를 설명할 수 없는 그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펠은 잘 몰라가지고 한글로 썼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관용 뭐 이런 얘기겠죠. 남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존중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이 똘레랑스가 지금의 프랑스를 만들고 지금의 프랑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똘레랑스 중심으로 지금 또 프랑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프랑스 시내의 전경이고요.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 모습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구시가지 관광지가 있는 뭐 개선문이라든가 에펠탑이라든가 이런 뭐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루브르 박물관 뭐 그다음에 오르세 박물관 이런 데가 있는 구시가지의 모습 그 중에 한 곳인데요. 자, 이런 구시가지는 아주 옛날에 형성됐던 시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로나 광화문 여기처럼 뭐다 주차 공간이 없어요. 신시가지 저기 OECD 그 본부가 있는 저 신시가지까지는 거기는 주차 공간 많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주차 파킹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이 구시가지는 옛날에 이렇게 많은 차가 있을 줄 몰라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세요?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주차의 달인인가? 여기 사이에 이걸 어떻게 끄집어 넣어놓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프랑스에서는 파킹에 독특한 파킹 문화가 있습니다. 프렌치 파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거냐면 워낙 이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그 헐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취를 유지하면서 계속 남아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어디다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양보하고 좀 타협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차를 주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렌치 파킹은 뭐냐 하면 이 조그만 틈이라도 주차를 서로 간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요, 내가 여기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요 앞차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길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뒷차가 앞차를, 이 범퍼를 퉁퉁 치고 밀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아저씨 나와봐요. 나 지금 보험 처리할 거야. 이럴 소리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냥 주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장면은요, 이 차 뒤에 이 차가 주차하기 위해서 또 이 차를 바짝 퉁퉁 치면서 앞으로 밀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최대한 가까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약간 뛰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이 차가 요 다음 차 사이에 그 사이 공간에 주차를 하려니까 이 차가 좀만 앞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은 데서 살짝 이제 차 넣으면서 퉁퉁 쳐가지고 바짝 붙여놓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프렌치 파킹이라는 거예요. 서로 범퍼를 퉁퉁 치는 이런 것들은 전혀 프랑스에선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범퍼에 기스나면? 그랬더니 범퍼는 소모품 아니야. 이거예요. 차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차의 범퍼만, 만약에 범퍼가 많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교체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 차나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똘레랑스는 그냥 원래 우리 이러기로 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앞에 퉁퉁 치려고 할 때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퉁퉁 쳤을 때 목 살짝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애가 놀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퉁퉁 치고 주차를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해도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톡톡 치고 죄송하지만 좀만 당겨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렌치 파킹의 첫 번째 룰 아닌 룰은 사람이 있을 땐 저렇게 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뒷차가 내 범퍼에 기스냈다라고 해서 요렇게 해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책임을 서로 물지 않는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깔린 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 차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들 있잖아요. 벤츠에서도 S클래스라든가 BMW에서도 몇 시리즈 이상이라든가 아우디도 어느 수준 이상이라든가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아니면 슈퍼카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앞에 람보르기니 있는데 여긴 프랑스니까 하면서 퉁퉁 쳐가지고 앞으로 민다.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급차는 프렌치 파킹에서 또 열애해요. 그거는 이 고급차가 여기 띄어져 있고 여기 띄어져 있는 상태로 주차를 한다고 해도 뭐 내가 그걸 피해서 얻다가 주차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바짝 밀어놓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책 보고 공부하고 뭐 보고서 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용어 하나에 대한 정확한 정의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룰 아닌 룰을 들었을 때, 전달 받았을 때 물어봤어요. 고급, 여기서 말하는 고급차란 어디까지인데 도대체 몇 cc 이상인 거야? 아니 몇 마력 이상인 거야?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니 그냥 통상적으로 고급차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문화라는 걸 아주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냥 고급차, 비싼 차 이렇게 얘기만 돌려주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서로 같이 살고 같이 배려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살기 위한 그들의 어떤 문화가 그대로 현실에서 투영된 모습이라는 거죠. 똘레랑스가. 네. 바로 이 똘레랑스 때문에 이런 주차 문화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부동산 문화도 생겼습니다. 여긴 어딘지 잘 아시죠? 프랑스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인 샹들리제 거리예요. 우리나라 강남군가 그 저번에 청담거리인가도 이 그 뭐죠? 가로수를 여기 샹들리제 거리의 특이점이 이 가로수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뭐죠? 조경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한번 보면 멋스럽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장관이긴 하죠. 자, 그런데 이 가로수 조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샹들리제 거리가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아니면 프랑스의 이 구시가지가 이쪽 뒤에 이제 현대식 고층 빌딩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신시가지고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죠. 이 구시가지가 전체가 하나의 도시가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느낌 오십니까? 뭡니까? 바로 통일성이에요. 균형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테헤란로, 광화문, 그 다음에 종로, 어딜 가도 어때요? 이 건물 생김새 다르고, 이 건물 색깔 다르고, 이 건물 높이 다르고, 옆에 건물 또 다르고, 갑자기 옛날 건물 하나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이걸 멋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왓소리도 안 나와요. 처음 보자마자. 근데 여긴 딱 보면 왓소리가 싹 나와요. 왜? 건물 전체적인 통일감이 꽤 유사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룰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아직도 못 찾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의 높이가 똑같아요. 건물의 높이가 똑같아요. 그죠? 네.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모두가 합의를 본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이 도시가, 이 조경이, 이 미경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자 파리의 경쟁력인데,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딜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1등 어디예요? 파리잖아요. 그게 경쟁력인데 너 하나 한번 튀어보겠다고 여기서 튈 수 있겠죠. 샹젤리제 거리를 가보면요, 유일하게 통 글라스로 된 40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 건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는 잘 되겠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전체 통일감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신의 사유재산권의 일정 부분을 철저히 제약하는 데 동의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 몇 층 이상, 원래 처음에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똑같이 짓지 맙시다. 누군가가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개보수하고 허르고 새로 짓고 싶어도 그 룰은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고 싶은데 이분들이야말로 이 옛날의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짓고 싶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한옥이 너무 구태연해 보여서 새로운 거 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사람이 보기에선 한옥이 더 특이한 거죠. 그럼 이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멋스럽다는 이 건물이 너무 올드해요. 우린 너무 익숙해. 나만 좀 통글라스로 세계적인, 현대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갖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도시건축심의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 외장재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그 기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룰을 어긴 게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그런데 그러게 법으로 정해니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못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누가 만든 거예요? 동의가 없었으면 못 만드는 거죠.
바로 그래서 톨레랑스, 나 혼자 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연대하고 합을 맞추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내가 숙여주고 배려해 주는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관광지냐? 프랑스는 전체 국민이 한 6,500만 명 됩니다. 근데 연간 프랑스에 관광객으로 온 사람이 거의 9천만 명이에요. 전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프랑스의 관광객으로 오는 거죠. 물론 그건 에펠탑 같은 마천루도 있고요. 마천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상징물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자체도 되게 특이하죠. 개선문 거길 중앙으로 놓고 전체가 방사형으로 도로가 쫙 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을 누군가가 우리 옛날 거 이제 구태여 나니까 헐고 개보수하자, 재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했었으면 지금의 이 경쟁력은 안 나왔겠죠. 근데 양보하고 절제하고 균형감 아래 지켜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얻어진 그 놀라운 관광 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